안녕하세요.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발표할 교육상담 전공 박사과정 윤재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서지능과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지능은 사회적 지능 개념의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알고 감정의 종류를 판별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고를 촉진하고 다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메이어와 살로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하위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살로비와 메이어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상위 기분 척도 TMMS를 개발하였는데 세 가지 하위 변인 중 하나가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는 변인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이수정과 이훈구가 처음 번안 타당화하였고 이후에는 최혜연이 재번안 타당화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여주 외에 연구자들이 간략형 TMMS를 개발 타당화하였습니다. 정서인식 명확성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살로비와 동료들은 정서인식 명확성을 개발하면서 기분 차림 척도 MA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하위 변인 중 하나인 정서를 명명하는 것이 정서인식 명확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보덴과 베런바움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TMMS 척도와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를 일부 활용하여 종류에 대한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였고 자체 개발하여 원인에 대한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개념과 척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서인식 명확성 관련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인지정서 관련 변인을 활용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병리적 걱정이나 우울, 반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보호뎀과 톰슨의 연구에서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아졌을 때 정서에 대한 주의와 억압, 수용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종류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면 감정에 대한 수용이 높아져 우울감이 낮아지고 정서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에 대한 명확성은 인지적 억압을 줄여서 우울감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에크랜드와 베런바움은 종류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면 걱정이 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허와 가을, 베런바움은 부정적인 미래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걱정이 회피하는 주의 편향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결과적으로 적응적이고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서인식 명확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양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합니다.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기초사항 및 연구 대상은 어떠한가?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연구 주제, 방법, 통계 분석은 어떠한가?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다양한 심리 문제와 활용 척도 추이는 어떠한가?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8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에서 20년까지 KCI 등재지 논문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TMMS, MAS, SAS, Emotional Clarity 키워드로 논문을 수집했고 이를 통해 수집된 104편의 연구 중 학술 발표 자료집과 중복 연구, 관련 없는 연구를 제외하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기준은 연도별, 주제별, 방법별, 통계 분석별, 학습지별, 활용 척도별 기준을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활용했습니다. 표 2는 출판 연도별 분석 결과입니다.
5년간 꾸준히 10편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2019년에는 24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표 3은 연구 주제와 통계 분석별 결과입니다. 요인 분석 계열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던 간략형 TMMS 척도 연구가 있었고, 반복적 사고방식 질문지 타당화 연구와 관계 갈등 정서 인식 곤란 척도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표 4는 연구 대상별 분류입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 적은 36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지정서 관련 변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인 부부관계 연구가 다수 있었고, 감정 노동자나 직장인 관련 연구, 상담자 관련 연구, 병사 관련 연구, 아동기 관련 연구, 양육자 어머니 관련 연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았고, 부모와의 관계 관련 연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 5는 연구 방법과 변인별 분석입니다. 질적 연구는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고 모두 양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매개 변인과 독립 변인 순으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고 조절 변인으로는 14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서인식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적 조망을 수용하고 역경후 성장을 이루고 수치심을 조절하고 청소년 비행 행동을 낮출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종속 연구 변인으로는 글쓰기와 마음챙김, 자기초점주의, 상담 수련생 대상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표 6은 척도별 분류로 크게 대인관계, 인지정서 변인, 외상 관련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관련 변인으로는 IR, I와 ECR 척도가 활용되었고, 이는 공감과 애착 관련 변인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인지정서 관련 변인으로는 CER 척도와 AAQ 척도가 활용되었는데, AAQ 척도는 11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척도는 마음 챙김에서 말하는 수용과 관련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7은 등재학술지별 분류입니다. 상담학 연구와 청소년학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이고, 학습자 중심 교과 연구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귀국 대학생의 적응, 초등학생의 사회부가 완벽주의 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논의 및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편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정서인식 명확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서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는데, 타인의 정서인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감정 노동자나 상담, 연인, 양육자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교사 관련 연구도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방향이나 단회성 연구가 아니라 양방향의 종단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PIM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해 쌍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도 개별화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절 변인에 대한 결과로 주로 인지정서 변인을 활용하였는데, 학교 생활이나 학업 성취 관련 변인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학교 생활 변인이나 실생활 관련 연구 변인을 활용한다면 학생이나 내담자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글쓰기와 마음챙김이 제시되었습니다. 글쓰기 방법은 두 편이 제시되었지만 두 가지 방법이 표준화된 방법이 아니었기에 표준화 과정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챙김 관련해서는 효과성이 1회 검증되었지만 반복 연구로 타당성을 더 보완하고 종단적인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척도와 관련해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관련이 높은 정서지능이나
인식 관련 척도를 더 활용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원인에 대한 알아차림 척도를 활용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